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치솟던 채소값이 가을철에 접어들며 출하 물량이 늘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배추와 시금치, 무, 파 등의 가격이 지난달 대비 5%에서 많게는 30%까지 떨어졌는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추석 물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성수품 물량을 평상시보다 최대 2배까지 방출한다는 계획이어서 서민 체감 물가가 나아질 전망입니다. 일본 재무성은 무역통계 예비치 집계 결과를 발표하고 8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1%, 수입은 15.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8월 수출 증가율은 전월 기록인 13.4%는 물론이고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문가 예상치인 14.3%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11월 18.4%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 이런 수출 호조세는 견조한 대외 수요 덕분이겠지만 엔화 가치가 달러당 110엔 안팎이어서 비교적 안정된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이코스와 글로 등 관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일반 담배 80% 수준까지 올리는 정부 절충안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검토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일반 담배 594원 대비 80% 수준인 461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수준은 세계 아이코스 판매량의 91%를 차지하는 일본 사례를 고려한 것으로 일본의 전자담배 세금은 일반 담배 81.6% 수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방해 혐의로 하이트진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하이트진로가 자료 제출 명령 등을 방해했다며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또 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장은 관망심리가 굉장히 짙습니다. 일단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오늘 아침에 또 이야기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또 돌출 발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언론에서는 강한 발언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다시금 대봉 리스크가 좀 완화됐던 대봉 리스크가 강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늘 밤이면 FOMC 회의에 따른 통화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텐데요. 그에 따른 시장 흐름도 어느 정도 정해질 테니 일단은 좀 지켜보자 라는 모습들이 강합니다. 오늘은 전기전자 업종이 좀 약세 혹은 보합권에 있었는데요. 도시바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SK하이닉스 다시금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들의 분위기가 다시금 빨간불 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운송장비 그리고 철강, 금속 쪽도 빨간불이 좀 많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수는 보합권이고요. 빨간불 보이는 종목들도 많지만 이 외에는 또 파란불 보이고 있는 종목별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대한 시장 대비도 해야 될 테고요. 오늘장에 대한 마무리 얼마 남지 않았지만 1시간 반 정도 잘 해봐야 될 시점입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그 힌트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피 지수부터 체크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약보합권입니다. 2409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이는데 2410선에서 오늘 공방을 좀 벌여주고 있습니다. 2410선은 지금 살짝 무너져 있는 상황, 0.26% 하락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지금 보시면 2423포인트 장 초반에 고점 찍고 오늘 장중 저점이 2406포인트까지 장 초반에 빠졌습니다. 이후 낙폭을 조금 회복하는가 했는데 현재는 또 낙폭을 다시 키워나가면서 2410포인트 그리고 2410포인트 아래까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외국인이 오늘도 파네요. 2201억 원이나 팝니다. 기관은 444억 원 사고요. 개인이 어제 팔다가 오늘은 1360억 원 사고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꽤 오늘 시장에서 많이 사고 있는 좀 하락을 하니까 개인이 또 사들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사는데 연기금이 719억 원이나 순매수하고 있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 모두 올라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IT 관련 주들 오늘 약보합권 혹은 보합권이었는데 SK하이닉스 도시바 인수에 대한 거의 확정적인 지금 기사들이 나오면서 지금 1%대 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8만원 다시 돌파했고요. 현대차도 오늘 14만원대 재차 돌파합니다. 포스코 역시 0.77%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6위부터 10위 체크해보도록 하죠. LG화학은 2%대의 낙폭이 있습니다. 40만원 지금 회복이 안 되네요. 네이버는 어느새 78만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삼성물산, 보합, 한국전력, 신한지주 내려가는데 한국전력이 오늘 보면 4만원이 살짝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금융주들이 오늘 약보합권입니다. 신한지주도 그렇고요. KB금융도 0.18% 하락하고 삼성생명 하락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상승 흐름 가져가다가 보합권이고요. 현대모비스 상승합니다. SK텔레콤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하지만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코스닥지수 이제 체크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약보합권입니다. 역시나 673.42포인트 0.16% 하락하고 있는 낙폭이 크지 않은 코스닥 지수인데요. 일단 일중 흐름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으로 보시면 676포인트 오늘 장중 고점이고요. 저점은 673.16포인트입니다. 저점이 현재 포인트 부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아래가 뭐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한마디로 오늘은 코스닥 지수는 좀 상승 쪽에서 움직이다가 현재 약보합 쪽으로 전환이 살짝 돼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이 많이 삽니다. 오늘 1,063억 원이나 사고요. 외국인이 하루 만에 귀환을 했네요. 174억 원 사고요. 크진 않지만요. 기관은 반대로 1,023억 원이나 매도합니다. 기관 가운데선 연계금만이 96억 원 순매수,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흐름 살펴볼 텐데 오늘 셀트리온 보시면 5%의 상승입니다. 셀트리온 여러 가지 뭐 신약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코스피 시장으로의 이전 상장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무려 10%의 상승을 가져갑니다. 이 두 종목이 코스닥을 지금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지지부진합니다. 메디톡스, 신라진, CJNM 모두 보합 혹은 2%의 하락 보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휴젤 역시 2%대의 하락, 로엔드 보합이고요. 코미팜도 강보합밖에 안 됩니다. 바이로메드, 포스코캠텍 모두 하락하고 포스코캠텍은 지금 3%대 비교적 큰 낙폭이 보입니다. 1, 2위 종목을 제외하고는 상승폭이 나오는 종목이 전혀 안 보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 컴투스 역시 빠집니다. 하지만 서울반도체가 지금 7%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나노스도 오랜만에 상승합니다. 펄어비스가 지금 4%대의 상승 보여주면서 시총 15위까지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28원 20전 거래됩니다. 3원 10전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 하루 상승 하루 하락, 이 흐름들이 매일매일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의 이슈들 바로 짚어보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장이 지금 눈치 보기 장세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한몫을 한 것 같지만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보고 가자, 이 이벤트를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책 기조가 큰 변화는 없겠죠? 정책 기조는 큰 변화 없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적으로 공급해왔던 유동성, 그러니까 자산을 늘려왔던 흐름에서 이제 줄이는 흐름으로 간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큰 트렌드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대차대조표 축소, 자산 축소라는 정책을 시작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경계감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연준도 6월 FOMC 회의에서 이 스케줄, 그러니까 어떤 흐름으로 어떤 규모로 어떻게 자산을 줄여가겠다라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불확실성 악재라는 부분이죠. 따라서 대차대조표 축소 결정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무난하게 넘어갈 확률이 높다. 일단 나온 얘기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래도 FOMC 관련해서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변수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서 볼까요? 향후
시장 색깔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상승이나 하락이나 뭐 단기 하락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을 만한 변수는 점도표,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올해 말, 내년 초, 내년 말까지 금리 수준을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나타내는 점도표가 변하는 점으로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점도표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연준 기준으로는 6월 FOMC 때 공개된 바로는 올 연말까지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하고 내년에는 3번 금리 인상을 한다는 그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컨센서스가 유지되게 된다면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올해 연말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고 있더라도 한 번, 뭐 내년에는 금리 인상 3번까지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심리에 좀 균열을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도표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상향 조정될 경우에는 긴축의 속도가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점도표가 하향 조정될 경우에는 긴축의 속도가 더 완만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가 좀 후퇴했다라는 안도감들이 유입되면서 시장에는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기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점도표가 좀 하향 조정되면서 시장에는 좀 안도감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에 이에 따른 대응 전략들이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성을 갖고 대응할까요? 글로벌 유동성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유럽이나 일본의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기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유동성이 들어오는 속도 그리고 강도는 빠르게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이전과 달리 좀 선택과 집중하려는 모습들이 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도주인 IT로의 집중화 현상은 좀 불가피하다는 측면을 감안해 IT 비중 확대, 뭐 단기 변동성 등락을 보인다면 비중을 늘려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 점도표가 하향 조정될 경우에는 최근 강한 성장주들이 좀 반등 시도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감안하시고, 그리고 주도주 내에서도 중소형주로 좀 확산의 여지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점도표가 유지되거나 상향 조정될 경우에는 좀 매수 타이밍을 늦추시고 단기 변동성이 좀 잦아드는 구간에서 저점 매수하시면 아마도 좀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제가 여쭤볼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FOMC를 여쭤볼 수밖에 없는 오늘 뭐 그런 상황인데 시장은 뭐 이경민 팀장도 이야기해줬고요.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여도 그렇습니다라고 확정적인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그에 따른 플랜들을 또 확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FOMC의 결과 플러스 우리나라 시장 영향 그리고 뭐 이런 점들을 한번 짚어주신다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일단 뭐 시장에 다 반영이 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12월 금리 인상 기정사실화한 그런 상태에서 그 이후에 금리 전망 그리고 자산 축소 세부 내용 이쪽은 이제 확인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9월의 회의 영향은 뭐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 12월 이후의 전망 이런 거 내용에 따라서는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방금 전에 나오신 분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몇 가지 요인은 오늘 밤 회의에서 가시화되지 않아도 향후 흐름에서 계속적으로 좀 시장 흐름을 판단하는데 주요 포인트로 좀 감안해 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금리로 인해서 미치는 시장의 영향 중에서는 달러 흐름이 우리 시장하고 이머징 시장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현재 추세 뭐 달러 약세 분위기 속에 등락이 크게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게 뭐 FOMC 회의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10월에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 이쪽에서 긴축 관련한 코멘트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점, 이 점을 감안한다면 약세 지속으로 봐야 되겠죠. 강세 반전을 하기에는 힘들다. 이게 중론이고 그런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뭐 크게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달러가 내려도 너무 많이 내렸다는 거죠. 2016년 최저점에 달러 인덱스가 93을 단기적으로 기록을 했었는데 그 점을 약간 하향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기점으로 진입해서 방향을 가늠하는 그 구간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뭐 반전을 하기에는 힘들겠지만 여기 시점에서 또 반등도 가능하다, 단기적으로 반등도 가능하다, 이 정도로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FOMC 회의 이후에 달러 약세가 좀 지속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가장 좋겠죠. 우리 시장이나 뭐 상품 시장이나 이머징 마켓 쪽,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랠리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뭐 종합지수는 사상 최고치보다 좀 많이 떨어져 있죠, 지금. 그때 2450인가를 기록했는데요. 근데 오늘 장중에 코스피 200 지수하고 선물 지수는 거의 사상 최고치까지 근접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약간의 긍정적인 코멘트만 나와도 그냥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로 또 들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대형지 주식은 사상 최고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 결과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만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쪽으로는 랠리가 시작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의 경우는 점도표 얘기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점도표 얘기도 이게 무슨 지난번 회의 때 나온 것보다 많이 변화가 나와야지만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급진적인 변화가 나타날 상황인가 이걸 따져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2018년 금리 쪽이 약간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게 되려면 지금 상황에서 따져볼 수가 있는 게 몇 가지가 최근에 나타났었던 그 허리케인 같은 그런 자연재해 복구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게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또 그리고 12월 부채한도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9월 시점에서는 그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최소한 10월 지나고 12월 FOMC 회의 때나 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도표도 확인은 좀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밤에 그것이 결론으로 도출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 12월이나 12월 가서나 걱정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결론적으로 보면 내용은 시장에 반영이 됐지만 아직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은 좀 점검이 필요하고 혹시나 하는 점이 지금 시장에 좀 불안 요인으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 파생상품 쪽에서 매도가 뭐 4천 계약 나오고 있고 뭐 매도가 최근에도 좀 많이 나왔다는 점에서 얘들이 혹시 무슨 어떤 악재 알고서 미리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걱정들도 시장에서 일부 좀 있긴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선물 매매를 보면은 외국인 쪽이 시세를 선도하는 그런 힘이 예전보다 못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인디케이터로 사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해서 악재를 미리 알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수량도 너무 적고 그동안에 해왔었던 그런 퍼포먼스를 보면은 악재를 인식하고 지금 미리 선반영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우려감을 약간 좀 조심하는 그런 점이 반영되고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횡보를 보이고 있고 종목별 정세 한마디로 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참 잡기 어려운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대를 거는 건 FOMC 이후에 횡보장이 좀 어떤 방향성을 잡지 않겠느냐 이런 것인데 좀 잡을 수 있겠죠, 대표님? 네, 저는 잡아간다라고 보이고 예. 뭐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치 뚫을 뻔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시장에 남아있는 악재성 재료들 이런 것들이 좀 어제 오늘 작용을 하고 있는데 IT 쪽으로도요. 그런 점들이 또 하루 이틀 지나면서 무마가 되고 오늘 FOMC 회의 조용히 지나가면은 이제 진짜 랠리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술적으로 지표 후전이 지난주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업종별로 점차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IT하고 의학 그리고 화학이 삼선전환도 양전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5일이죠. 지난 주말에 음식료하고 통신, 보험업종 이쪽이 또 양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18일이니까 이번 주 월요일요. 유통, 증권, 금융지주 이쪽이 양전환했고 종합지수도 더불어서 양전환했고요. 그리고 어제 건설, 그리고 오늘 그렇게 못 오르던 운송 장비마저도 너무 빠졌다가 반등하니까 양전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 몇 개 업종이 좀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1, 2% 정도 추가 상승을 하면 양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 조정을 벗어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는 시기다. 그리고 상승 시도가 간헐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아무리 못난 업종이라고 해도 이제부터는 하락보다는 상승 시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물론 하방 경직성이 생긴다 해서 강한 탄력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차별화는 나타날 것이고 선별적인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이제부터는 하락보다는 상방 쪽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또 이 대목에서 타이밍상 3분기 프리어닝 시즌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IT 업종 중심의 어닝 기대감이 점차 확산이 되고 있는 시기에서 업종별로도 점차 어닝 쪽이 기대가 점점 확산이 될 것입니다. 기술적 지표 말고도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실적의 반영은 사실 실적 시즌 10월에 들어서부터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프리어닝 시즌 지금부터 10월 중순까지가 주가상으로는 가장 탄력적이라는 점에서 지금 조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종합지수가 조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좀 투자를 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적이 주가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고가로 이렇게 들어가는 종목들이 이제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실적 시즌에는 항상 이 60일 신고가 종목을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번 뽑아 보니까 종목들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뭐 OCI, 대덕GDS, 한솔테크닉스 이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IT 업종의 종목들, 그리고 의약 업종들에 있는 또 바이오 쪽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이들 종목이 선도적으로 시세를 이끌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힌트로 생각을 해보고, 꼭 이 종목들을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런 힌트를 바탕으로 해서 연관되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또는 이런 신고가 종목들이 시세를 주도할 것이기 때문에 하락 조정이 나타난다면 또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최근 몇 가지 IT 업종에 대한 우려감과 그로 인한 하락 조정, 이건 좀 매수 기회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오늘 이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중국 진출해서 정책 리스크가 부각이 되죠.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볼 때 이게 뭐 악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악재라기보다는 이게 뭘까라는, 영향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 심리는 악화될 것이 불가피한데, 주가에 반영되는 그 강도를 보면서 기업별로 주가의 반영이 마무리되는, 악재가 마무리되는 타이밍에서는 기회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이폰 10에 대한 뭐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 예약 판매 이벤트가 곧 들어설 텐데요. 다음 달이면요. 그때가 연말 성수기하고 이제 맞물리는 그 IT 업황 쪽이 들어서는, 그러니까 연말 성수기로 들어서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어느 정도의 시그널을 줄 것이다. 이거는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거는 2018년 1분기에나 가서 걱정할 일이죠. 결국 IT 업종이나 뭐 이쪽에 대한 주도 업종에 대한 고민은 지금 할 것이 아니라 10월 이후에 걱정을 하시고, 지금부터는 언제 싸게 좀 매수할 기회를 잡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걱정을 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미리 걱정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벤트는 끝난 뒤에 이제 대응해야 되잖아요. 당장 오늘 밤으로 예정돼 있고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시장을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주가를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주가가 많이 빠지거나 가격을 보고 잡는 경우도 있겠지만 타이밍으로 잡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기다려왔었던 9월의 이벤트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는 오늘 내일이 매수 기회로 생각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특히나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우리 시장이 조정이 마무리되는 그런 구간이고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 이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3분기 프리어닝 시즌부터 10월 중순까지가 가장 탄력이 빠르게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수익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지금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료하고 타이밍과 또 기술적 그런 이론과 펀더멘탈 모든 것이 지금 일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적극적인 진입에 있어서는 주도주 위주의 접근 전략이 필요하겠다. 조정 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아까 하방 경직성이 생기고 있는 그런 다른 여타 업종들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건 턴어라운드 쪽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단기 반등을 노린 대응 정도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SPM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리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 드릴 텐데요. 2부에서는 많은 종목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 분들과 함께 원활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